파이프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흔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추출하고 뭐 학습하고 훈련하고 마지막에 최적화하고 배포하는 전 단계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이걸 좀 자동화시킨다고 하는 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겠죠. 그리고 오버피팅, 언더피팅. 그래서 여기에는 파이프라인 보면 파이프라인 개요 보시면 학습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초기 기획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그리고 분석과 학습, 사후 관리까지 위한 전체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면 데이터 수집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서 흔히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언더피팅이죠. 언더피팅은 하이 바이어스죠. 이거 편향이죠.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예측 결과가 결과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예측 결과가 정답하고 멀어져.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올바르게 정답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피팅은, 만약에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이 나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럼 뭐야? 데이터를 더 주면 되지. 원인은 데이터가 적은 경우, 모델이 간단한 경우, 에폭수가 적은 경우. 에폭수는 반복수입니다. 반복수. 흔히 파이썬 학습할 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 세팅 값이 0.95,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두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펑션은 뭐 그런 것들은 뭘 두고,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두는데 거기에 하나가 에폭수입니다. 반복수를 둬서 얼마나 반복을 여러 번 할까라는 건데, 에폭수가 적으면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언더피팅이 발생하죠. 그러면 데이터를 더 주고, 특징은 더 주고, 그리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높은 거니까, 정답률이 높은 지도학습, 의사결정 트리나 KNN, 흔히 지도학습은 내가 태깅을 해주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로 바꿔서 성능을 높이거나, 그리고 충분한 에폭을, 디폴트가 에폭이 20인데, 한 5도, 한 30도 하고 40도 한번 해봐서 에폭수를 높인 다음에 데이터를 더 많이 주는 게, 주면 해결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버피팅이 나오면 차원의 저주를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차원의 저주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집중해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낮게 나오는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거는 분산이 높은 거예요. 분산. 하이 베리언스의 베리언스. 분산 같은 경우에는 값들 간에 서로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값들 간의 거리가 멀다고 하죠. 분산. 위에 만약에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정답과 거리가 먼 건 알겠어.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정답하고 멀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오케이. 근데 분산이 왜 값들 간에 왜 이렇게 멀죠? 왜 분산이 높다고 하지? 왜 그러냐면 얘는 노이즈에 너무 민감해서 그래요. 얘는 이렇게 막 꼬불꼬불이잖아.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값들 간의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이즈에 민감해서 값들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분산이 높다. 베리언스가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원의 주.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문제이니까 학습 데이터는 잘 되지만 얘가 이 모델이 너무 학습 데이터에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돼? 문제는 데이터 편향, 차원의 저주. 맨날 얘가 334 이런 숫자면 3을 인식하는데 이런 숫자만 본 거야. 근데 실제 이런 숫자도 3인데 이런 것들은 인식 못하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죠. 아까 전에 있던 것처럼 데이터를 분류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분류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규화 또는 마지막 드롭아웃. 드롭아웃은 신경망이 있는데 신경망에서 랜덤으로 신경망을 끊어주는 겁니다. 끊어줘서
너무 오버피팅으로 가지 않도록. 이 드롭아웃은 개념이 뭐냐면 드롭아웃이랑 의사결정 트리의 단점이 오버피팅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트리도 이렇게 결국에 트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 그 모여지는 곳은 하나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흔히 얼마만큼 있을 때 이 트리가 20개 이상이 되면 오버피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트리가 20개 이상일 때에는 오버피팅이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트리를 둬서 랜덤 프레스를 준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신경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경망은 입력층과 은익층이 중간에 막 있죠. 여기 은익층이 막 중간에 막 슉슉슉 있어요. 근데 드롭아웃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얘가 일로 못 가도록 만들어서 오버피팅을 해결한다는 게 드롭아웃의 개념입니다. 네, 이거는 뭐 4단락은 대충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총평 마치겠습니다.